듣다 보면 재미있어서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가수의 스토리가 있는 시간, 음악도 있어요. 더 스토리, 언더독 사운드의 한마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힙합 듀오 언더독 사운드의 마루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네. 오늘은 좀 비가 내리긴 하지만 네. 가을엔 막 어디로 가고 싶잖아요.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막 놀이동산 이런 데도 가고 싶고. 네. 마루 씨는 어때요? 저는 네. 진짜 좀 테마파크 뭐 이런 데 좀 가고 싶습니다. 어. 약간 제가 원래 좀 놀이기구 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사실 좀 갈 수가 없는 좀 상황이라서 네. 근데 애가 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아마 네. 놀이기구 이런 거 타면 힘들 거예요. 그런가요? 좀 어지럽기도 하고 아. 그렇지 않을까? 약간 마음은 좀 동심이 있는데 맞아요. 몸이 안 따라주는. 어지럽고 막 멀미나고.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브라운관의 그런 모습만 봐도 막 어지럽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갑자기 네. 그부울해지네요. 네. 자, 이렇게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네. 그러한데 저 오늘 놀이동산과 관련된 무슨 가수인가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놀이동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게 테마파크에 흔히 있는 그 놀이기구죠. 롤러코스터를 보면 제일 재밌죠. 예, 우리 롤러코스터. 삶에 좀 축약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 뭐 설레임도 있고 중중중중 그렇죠. 올라갈 때. 그러면서 동시에 네.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그리고 또 엄청난 짜릿함이 있고 맞아요. 즐거움이 있고 또 공포도 있고 음. 여러 감정과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의 반복이잖아요. 네.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은 또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부분까지. 와. 네. 아니 이런 깊은 사색을 하시다니 어떻게 지금 가을을 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네. 날씨 때문인지 갑자기 좀 뭔가 인생은 예, 롤러코스터다. 철학자 흉내를 좀 내고 있는 느낌인데 네. 오늘 더 스토리에서는 앞서 우리의 삶을 비유해본 그 놀이기구와 이름이 같은 또 제가 고등학생 때 참 좋아했던 밴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더 스토리의 주인공은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롤러코스터인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롤러코스터의 첫 번째 키워드는 21세기 밴드의 시작입니다. 네. 1999년에 첫 번째 앨범을 내고 등장한 롤러코스터죠. 이 롤러코스터는 데뷔 때부터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으면서 이제 지금도 음악 팬들로부터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연주도 그렇고 노래의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네. 또 라디오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이 되게 많고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 네네. 좋은 곡들 많고 이 롤러코스터는 그 한국 인디 음악계를 넘어서 이 주류 음악에도 모던 락, 애시드 재즈, 신스팝 같은 장르의 음악들로 많은 영향을 준 밴드입니다. 네. 90년대 말 밴드 음악의 종결자라는 느낌으로 세기말 마지막 밴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2000년대 밴드의 새로운 기조를 출발시켰다라는 의미로 21세기 밴드의 시작이라는 아주 상반된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롤러코스터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가 너무 극찬만 하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던 밴드이기도 하고 뭔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제 주변의 아티스트들이나 또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창 감수성을 기르던 시기였던 이 무렵에 롤러코스터 음악을 좋아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보면 뭐 저같이 힙합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또 제 또 동료 친구 뮤지션 중에 이제 발라드를 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롤러코스터를 좋아했기도 했고 네네. 그런 장르를 뛰어넘어서 불문하고. 예, 네. 다들 이 롤러코스터의 음악을 너무나 좋게 들었던 정말 뮤지션들의 뮤지션 같은 그런 밴드입니다. 그런 진짜 호불호가 없이 진짜 다 호네요. 그렇죠. 거의. 이게 또 사실 이 롤러코스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들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롤러코스터는 그 보컬과 키보드를 담당했던 조원선, 그리고 베이스와 미디 음악 파트를 담당했던 진우, 그리고 기타를 담당했던 이상순. 그 이효리 남편 네, 이상순이 네,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3인조로 구성된 밴드였는데요. 네. 이 세 멤버 다 롤러코스터 결성 전부터 음악계에서 활동을 하던 뮤지션들이고요.
이 조원선 같은 경우는 토이의 객원 보컬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엄정화나 윤상 같은 뮤지션들의 앨범에 피처링이나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일본에 유학을 한번 갔다 오기도 했고, 그 후에 1999년부터 롤러코스터의 홍일점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진우는 원래 메탈 음악을 하던 기타리스트인데, 그러다가 1996년에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데뷔곡이 엉뚱한 상상이라는 곡인데, 네. 참 이 곡이 그 혹시 제목 들으면 뭔가 좀 팍 안 와닿는데, 창밖을 봐 눈이 와 하는 그 노래 아십니까? 네, 그렇죠. 하얀 눈이 와 온 세상에, 그 이 노래. 노래군요. 네, 이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아, 네, 이 노래가 또 뭔가 가수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다 아는 그런 곡이죠. 그렇겠네. 네, 그리고 이 진우의 2집이 사실 또 좋은 퀄리티에 비해서는 대중적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후에 밴드 롤러코스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엉뚱한 상사 노래가 참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순의 기타는 이때도 빛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수는 인디씬에서 인정을 받던 기타리스트인데, 그 1998년 베이비 블루라는 팀의 멤버로 짧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롤러코스터로 음악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요. 이 진우와 이상순 둘 다 기타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하는 이 애시드 재즈라는 이 장르에는 뭔가 이상순의 기타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상순이 기타를 맡고 진우는 베이스를 맡게 됩니다. 근데 밴드인데 신기하게 드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밴드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 네. 밴드는 무조건 드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드러머가 없는 밴드가 잘 없는데, 네. 그런데 컴퓨터 음악에 능했던 진우가 리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드럼을 소위 말해 찍고 미디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고, 라이브 시에는 객원 드러머를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팀이. 그렇군요. 그리고 1999년, 2000년에 발매했던 롤러코스터의 1집 롤러코스터와 2집 일상다반사는 이 역대 한국 가요 명반 순위에 100위권 내에도 자주 선정될 만큼 정말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줬고, 그 대중적인 인기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떤 음악 매니아층과 네. 평론가들에게 특히나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네, 진짜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명반인데 네, 참 이상순 씨 보면은 네네. 참 행복하게 잘 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렇죠, 네. 하면서 네,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네. 돈에 연연하지 않고 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네, 아, 참 부럽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롤러코스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상순님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준비하셨어요? 네, 해드릴 거고, 그렇군요. 이제 멤버들 얘기를 할 거고,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두 앨범 같은 경우는 앨범 제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좀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홈 레코딩 방식을 통해 제작된 앨범인데요. 이 홈 레코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에서 녹음을 하고 음악 작업을 다 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전문적인 장비나 이런 기술 없이 집에서 그렇죠. 네.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네, 가지 않고 네, 네. 네, 집에서 오, 다 이렇게 만들었대요. 네, 네, 요즘은 사실 장비와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을 해서 네. 홈 레코딩만으로도 앨범 제작이 사실 되는 시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막 1999년 막 이럴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 롤러코스터는 그 녹음을 할 때, 앨범 녹음할 때 실제로 그 뭐 냉장고 소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생활 소음이라고 하죠. 네네. 뭐 TV 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뭐 차 소리, 빵빵거리는 차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제 집에서 녹음하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생활 소음을 막기 위해서 그 방문 틈에 이불을 막 틀어막고 그렇게 녹음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와. 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명반들을 만들어낸 거죠. 아 이불로 그 틈을 막 이렇게 네, 소리가 막 새 대단하네. 들어오니까. 네. 어. 진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렇죠. 실력으로 네. 보여주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준 그런 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롤러코스터 하면 아마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곡이시고, 롤러코스터의 이제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곡이죠. 네, 롤러코스터의 습관입니다.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바라라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네, 롤러코스터의 습관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노래가 좋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딴 얘기하다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습관 들으면서 약간 식습관 얘기를 한 것 식습관 같기도 이야기를 하고. 네. 했어요, 우리가. 예, 네. 막 갈비집 찾아보고 그렇죠. 그랬는데 곧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 보컬에서 네. 이효리 씨 느낌이 살짝 느껴져요. 이 노래의 목소리가 그렇죠. 톤이나 네. 분위기가. 이 네. 롤러코스터의 보컬 조원선 씨의 어떤 네. 그 특유의 건조하고 어. 약간 담백한 그 보컬 스타일이 있는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 이효리 님이 제가 이따가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네. 네, 이어서 스토리 네, 이어가 볼까요? 이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잘 보신 거예요. 잘 들으신 네네. 거예요. 자,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네, 롤러코스터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해체 후 활약입니다. 호평을 받았던 롤러코스터의 1집과 2집 덕분에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2002년에 발매된 3집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당시 인디 밴드 레벨에서는 거의 100만 장 판매나 다름이 없는 우와. 2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네. 타이틀곡 레스트 씬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오, 레스트 씬. 네. 나오는 앨범마다 진짜 명반이에요.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롤러코스터는 2006년까지 총 5장의 앨범을 발매했고요. 네. 2006년에 싱글 유행가를 끝으로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그 후에 멤버들은 각자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재결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체를 하게 됐는데. 다들 자유로운 영혼이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이제 우리 각자 활동을 좀 해볼까 하니 그 뒤로 다시 뭉치지 않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를 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조원선은 2009년에 솔로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그 후에 간간히 피처링이나 뭐 방송 출연을 했으나 좀 롤러코스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돋보였던 멤버였잖아요. 아무래도 홍일점이기도 했고 네네. 보컬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눈에 띄는 활동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조원선이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네, 근데 지난 7월에 네. 조원선이 밝히기를 5년간 암투병 중이었고 네. 현재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상태라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진우 같은 경우는 전자음악 쪽으로 방향을 잡고 프로듀서와 DJ로 음악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렉트로닉 음악 DJ로서 앨범을 내고 또 활동명을 바꿨는데 히치하이커라는 히치하이커? 활동명으로 바꾸고 맹활약 중입니다. 특히 이제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다카타브라 있잖아요. 아, 예. 아브라카타브라. 이 노래를 진우가 아, 그랬군요.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곡을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 그 SM의 전속 프로듀서로 들어가게 돼서 뭐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FX 등 K-팝 아이돌 그룹의 곡들을 써주게 되고요. 그 후 히치하이커 본인의 이름으로 낸 그 일렉트로닉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스크릴렉스나 디플로 같은 세계적인 전자음악 뮤지션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한 분 한 분 다 본투비 음악인 그렇죠. 너무 실력자들이시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이상순 씨 너무 부러운데 네. 이상순 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저희가 아까 네. 습관 음악 들으면서 네. 습관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이제 이상순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좀 TMI를 하자면 부산 해운대 되게 유명한 고깃집. 고깃집에 그 고깃집이 이상순 씨의 이제 외삼촌이 네. 원래는 외할아버지가 운영을 하시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 고깃집에 이제 사장님의 딸이 이상순님의 어머니이신 거죠. 네네. 네. 하여튼 원래 부산에 좀 인연이 있다는. 그 네. 이효리 덕이 아니라 원래 좀 잘 약간 살았다, 넉넉한, 넉넉한 사업가 집안이다.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순은 롤러코스터 활동이 중단된 뒤에 네. 2006년에 음악 공부를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났고요. 3년 뒤에 귀국을 해서 2010년에는 김동률과 함께 베란다 프로젝트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들어봤습니다. 네. 베란다 프로젝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는 아주 순식간에 롤러코스터 멤버들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바로 이효리와의 열애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와의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이상순 씨 네.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 그 장발에 네네네. 늘 기타를 치는 모습, 이런 본업을 할 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효리 그 조원선의 보컬 스타일, 이효리의 요즘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막 그런 얘기를 네. 아까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라는 곡 같은 경우는 이상순 님이 이제 작곡을 하면서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디렉팅의 방향이 약간 예전에 본인이 했던 팀의 그 느낌을 내려고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 스며들지 이효리, 않았을까? 이효리 예. 씨가 이제 조원선님의 어떤 보컬에 그런 디렉팅을 받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스타일이. 진짜. 네, 그래서 둘은 이렇게 음악 작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TV 프로그램 및 언론에 나오면서 참 많은 화제를 모았죠. 네, 진짜 그리고 깜짝 놀랐죠. 네, 2013년 9월에 네. 제주도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뭐 그 후의 활약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효리 남편에 이어서 국민 남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친근한 존재가 됐고 본인의 음악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다시 완전체의 모습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활동하는 저 모습. 너무 팬이라서. 네. 맞아요. 자, 한 곡 더 그럼 들으면서 롤러코스터의 더 스토리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제가 롤러코스터 곡 중에서 정말 또 좋아하는 곡인데 저의 네. 개인적인 추천곡인데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라는 곡입니다. 라스트 씬 네. 남기면서 저희도 라스트 씬을 아주 멋지게 바이바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